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 재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약속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철통같이 견고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국 간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과 판문점에서 이뤄진 미북 정상회동 결과를 소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앞서 30일 김 위원장과 회동 직후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We're going to have teams. They'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happens.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약속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과 북한 간의 관계 전환, 항구적인 평화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설명 자료의 제목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로 명시하며 미한 동맹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을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즉 린치핀이라고 표현하며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양국 관계가 최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that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r better. We have just a very good feeling. There's a good chemistry between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이런 가운데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2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판문점 미북 회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함께 비핵화에 노력한다면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올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 직후 북한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반기에도 정상급 외교를 적극 이어갈 경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I think it's a mistake. Again, unless there's something there that is, 80% of the way there, and they just need a little negotiating to seal the deal. 올 상반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이었습니다. 또 행정부가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끝 무렵에 접어들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일제히 추진하는 등 대북 추가 조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의회가 처리하지 못했던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최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회기 폐기된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도 재상정됐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and that there's been a lot of leakage in the economic sanctions regime. 하반기 의회가 처리해야 할 북한 관련 사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 등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과 한국 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과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이 상하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는 이른바 쌍궤 병행을 원한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패권 경쟁 구도에 있다며 이 때문에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최근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와 약탈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지목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때때로 일관적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이후 중국을 4차례나 방문하고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 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무역 갈등도 미중 관계의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중국을 경제 침략자로 규정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빚고 있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드는 등 군사기지를 조성하고 있고 미국은 이 해역에서 정례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당국의 1대1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지난달 타이완과 40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간 안보수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이 핵동결 수순으로 간다면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 평가를 한국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 결단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다음 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동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과 북한이 함께 가입한 유일한 장관급 회의체로 두 나라는 해마다 회의에 참석해왔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ARF 등 아세안 협의체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창구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 요청이 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2일 보석금 100만 달러와 함께 크리스토퍼 안이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인 3명을 형사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종 협의를 위해 미 정부 담당 관리들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며 안 씨를 바로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안 씨가 북한 대사관 탈취 사건에 가담한 7명의 용의자 중 1명이라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미 수사당국은 스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LA에서 안 씨를 체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방차관이 평양에서 회동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3일 김형용 인민무력성 부상과 만났으며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민 차관은 양국 군사협력이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